지금 이제 원래 이제 메인 스터디 성격으로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를 왜 시키는지를 이해를 시켜드려서 그 안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공부들을 하시게끔 하는 게 지금 시간 길지 않을까요? 한 2, 30분 안에 얘기는 오늘 다 드리긴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훈련을 왜 하고 계신지를 제가 좀 약간 이해를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 좀 질문들이 있으면 하셔도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다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론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거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상태시냐면 여러 이제 회색지대에서 애매한 점들 느끼시는 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그쵸. 오히려 원래 어떤 코스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지 하는 걸로 쭉 넘어가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거에 익숙하실 텐데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뭐 어쩌라는 거냐 약간 좀 그런 뉘앙스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는 이제 오케이가 되어 있는 상태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계산 R3 안에서 오케이죠 그냥 뭐 하면 할 수 있어 이거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토퍼 심볼을 토대로 한 뭔가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면 뭐 뭔지는 일단은 알겠다 접근할 수 있겠다 그 선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선이거든요. 혹시 괜찮나요?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선이 아니라 해봤다라는 거죠. 해봤다가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100만 배는 중요합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의 어떤 것들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들을 배우는 층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맨 마지막 아웃풋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움이 어떤 시점에서 끝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배움이 끝난 시점에서 내가 뭐를 들고 가느냐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드리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층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게 물론 어떤 리만 기하의 계산이랑 확률론적인 계산들을 이 시간에 다 보기는 할 거지만 일단 현재는 리만 기하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제가 노트를 올려드린 인덱스 lem마까지 정리가 되면 확률론적인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계산으로 이게 납득을 하셨다는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마지막 아웃풋이 보겠어요. 이 지금 리만 기하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지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다루는 공간이 RN이면 이거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매니폴드가 RN with 닷 프로덕트였으면 또 이거 왜 배워요? 다 아는 건데. 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니까 하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라는 컨셉이 RN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수학적인 언어를 배우고 안 배우고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다른 게 있지. 이 말은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이라고 하면 R2 외에도 S2도 있고 볼도 있어요. 뭐, 그렇죠. 직관적으로 씹으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팩트 나열하는 것도 열나 쉬워요. 그냥 가우시안 커베이처 양의 상수, 가우시안 커베이처 음의 상수, 뭐 끝났죠.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거는 만약에 그것들을 미적분학으로 하라면 이제 할 줄 알게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웃풋으로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남아야 되는 건데, 내가 관심 있는 타겟 공간에 대해서 미적분학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S2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데, 지오대식 구할 줄 모르면 이 S2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근데 당연히 그 중간 과정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S2의 지오대식 구하라고 하면 막히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해본 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라인인 것이고 약간 혹시 수긍이 가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CPN의 어떤 지오데시 디스턴스가 말은 굉장히 쉽죠. 푸비니스트 매트릭에 지오데시 디스턴스 이런 게 있다. 말은 한마디로 끝나죠.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하는데라 하는 순간 미적분을 할 줄 모르면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층위가 있고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팩트로 아는 국어면 그냥 뭐 외치면 그럼 수학을 왜 배우냐? 약간 이 레벨까지 가는 거죠. 다룰 줄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층에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가 한 가지 층이고 또 한 가지 층에는 일반적인 매니폴드의 클래스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기하학을 배우면 모델 공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그 모델 공간의 기준에 해당하는 양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런 게 지금 제가 1차적으로 얘기했던 일단은 RN이 아닌 그 공간을 뭐 스피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볼이든 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든 뭐 시메트릭 스페이스든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의 어떤 공간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 연구들이 이미 되어 있을 것이고 뭐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 미적분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클래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짓거리가 뭐밖에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명제의 속성 자체는 어떤 속성일 수밖에 없냐면 일반적인 클래스의 매니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 자체를 연구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으며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명제의 기본적인 셋업 자체는 이 일반적인 클래스의 매니폴드를 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명제가 성립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유클리드 공간을 조금 벗어난 그런 모델 공간 정도밖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아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나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피어 이런 거 지오대식을 구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게 다 거기로 환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과 첩보 다 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니폴드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들을 생각해 보시면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는 리마니안 매트릭 미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주기 위해서요. 다 미적분학의 도구예요. 레비시비타 커넥션도 좋은 어떤 미분법인 거죠. 지금 그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계신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어떤 텐서들이 주어져 있으면 벡터 필드든 미분 형식이든 그리고 일반적인 텐서 타입이 주어져 있으면 라이프니츠 법칙을 가지고 크리스멜 심벌을 우리가 이미 구하는 법을 레비시비타 커넥션의 경우 알고 있으니 계산을 그 연락 개구리게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짜증나는 설과 별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되는 그 라인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라인 자체가.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명제의 셋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형식이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뭐를 원하겠어요? 왜 조건을 걸겠어요? 그냥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하면 우리가 다룰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거냐면 비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랑 내가 아는 거랑.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비교가 샤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망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 되도록 하는 어떤 양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미분기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베이처라는 컨셉을 주게 됨으로써 어떤 거를 기대하는 거냐면 가장 단순하게 컨스턴트 섹셔널 커베이처를 간다. 아, 이거 스피어거나 유클리드 공간이거나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다. 이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양이 이거를 만족하면 이거랑 같아. 근데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 자체가. 혹시 층이가 이해가 가셨나요? 뭔 소린지? 안 그러면 이걸 왜 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 데가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델 공간으로 어떻게 되돌리는지가 목적이에요. 왜 모델 공간 아니까. 근데 그 모델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을 지금 벗어났을 뿐인 것이고, 단지. 그러니까 조금 더 다뤄줘야 될 뿐인 거죠. 그런 층위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커베이처라는 거에다 그래서 온갖 단어들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섹셔널 커베이처, 리치 커베이처, 스칼라 커베이처, 뭐 기타 등등. 이런 단어들을 붙이는 것들이 그 단어의 형용사들의 그 층위는 이 형용사에 따라 가지고 비교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고 비교의 층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세현 박사님께 드렸던 피드백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 구조를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나 프랙탈 세팅에서는 뭐는 그래도 여전히 킵하고 싶냐면 거리라는 컨셉과 적어도 볼륨이라는 컨셉은 킵하고 싶다. 여러 센스에서 유닛볼의 어떤 볼륨이 얼마다 이런 컨셉은 여전히 킵하고 싶다. 그리고 그 정보를 힐 이퀘이션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근사하는 쪽으로 머신러닝 방법을 발달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선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약간 그런 이제 어떤 말씀들을 좀 드린 라인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복근호 포뮬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목적은 커베이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델 공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계산은 그거를 내가 원할 때 내 입맛대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모든 배움의 목적은 그 이 지저분 나이 지저분한 캘큘러스 내가 손으로 이거 왜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해보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해봐야 돼요. 그 적혀져 있는 것도 팩트로 알 수 있는 것들이면 재밌는 게 아니라는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서 하는 가운데 모델 공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타겟 모델 공간과 비교를 하면서 가는 그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커베이처이고 그 커베이처에 대한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혹시 여기까지가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왜 이지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층위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일변수 미적분학밖에 없어요. 일변수 미적분학에 따르면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미분을 배운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동의하시죠? y는 f of x라는 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왜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는 겁니까? 실제로 미분계수가 데리버티브가 슬롭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가운데 호리존탈 라인만 알면 이 유한계밖에 없을 테니까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그것만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대학교 초년 때 그냥 미적분화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뭐에 대한 정보를 환원하는 게 목적이냐면 크리티컬 포인트 위에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죠. 그냥 뽀멀한 말로는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 이렇게 불러도 되겠고요. 말이 혹시 이해가시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주고 거기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의 사인을 알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 그릴 수 있어. 그런가 그게 그래프를 이해한다는 뜻이야. 이게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미분을 배웠던 사이드의 얘기예요. 이 층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컨셉이 리만계에서 뭐겠어요? 그게 커베이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커베이처의 컨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매트릭을 한 번 미분한 게 크리스퍼 심볼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매트릭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컨셉이 크리스퍼 심볼이에요. 한 번 더 미분한 거가 커베이처예요. 그래서 크리스퍼 심볼의 미분이 커베이처예요. 형사를 뭘 붙이느냐 간에. 그 형사에 따라 가지고 이 양의 어떻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지가 달라질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커베이처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본적인 속성은 매트릭의 두 번 미분이에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일변수 미적분에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그래프 비교하는 거가 그게 이제 추상적인 앱에서 뭘로 비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랑 그 그래프를 비교하는 걸로 가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는 방식이 그 함수를 우리가 그러면 y는 f 오브 x를 가지고 했던 작업을 흉내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일변수 비교, 그러니까 그 만약 앞으로 랭귀지들을 배워 나가실 때 이게 기본적으로 뭔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이 느낌을 받으시면 그 랭귀지를 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게 가장 단순한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뭐일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보통 거기에 힌트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이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면 이 계산을 왜 이렇게 마상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당해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y는 f 오브 x라는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x가 일변수이기 때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변수만 해도 좀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러면 여기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하면 이 x를 기본적으로 뭘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x가 원 베리어블 리얼 밸류드 펑션이니까 이게 리얼 밸류드 펑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직관적으로 찍어봅시다.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으니까 스무드 매니폴드 미드 리마니안 매트릭 미드 레비시베 커넥션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y는 f 오브 x를 가지고 우리는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을 때려가지고 실제로 모든 걸 다룰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면 여기서 f라는 함수는 자유도가 높은 것이죠. f는 우리가 목적에 맞춰가지고 골라서 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이 x의 캔디데이트 뭐가 혹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x에서 필요 조건은 뭘 주고 싶냐면 리얼 밸류드여야 돼요. 일변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변수의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제일 만만한 놈이 혹시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계신 게 지오데식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계시고 맞죠? 그리고 뭐 지오데식 관련해서 뭐 자코비 필드 이런 이상한 단어들 지금 연습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이게 뭐냐 약간 이런 견제에서요. 일변수 함수를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커브가 됐을 것 같아요. 커브라고 할 수 있는데 커브라고 할 수 있는데 커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매니폴드 위에 살고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근데 직관은 맞아요. 이 커브에 뭐를 생각하느냐? 아크랭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 되죠? 커브의 아크랭스 자체는 리얼 밸류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오데식 디스턴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혹은 아크랭스. 이게 그 아웃풋만 놓고 보면 F에 들어가는 거를 디스턴스나 아크랭스로 주게 되면 그러면 원 베리어블 펑션의 함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어떻게 정말로는 핸들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정보를 핸들하기 위해서 디스턴스의 펑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 베리어블 y는 f 오브 x에서 f 프라임과 f 더블 프라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던 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런데 이게 n 베리어블 상황에서 그리고 커브드 스페이스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 x의 자리를 디스턴스나 아크랭스를 취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혹시 그럴듯한가요? 예, 조금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 왠지 디스턴스를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한 점이 뭔가 기준으로 잡고 뭐 이야기를 좋은 하든지 뭐 포인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포인트. 그, 그래서 예, 어떤 예, 점에, 말씀하시죠. 어떤 점에 뭐 디스턴스 펑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럼 한 점을 0으로 주고 뭐 시작을 하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인 아주 아주 거라서. 아주 좋은 포인트고 사실 이 얘기 관련해서 오늘 김 선생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일단 훌륭한 자체로 훌륭한 질문인데 되게 중요한 맥락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제가 일단 여기서 일단 층위로 가려고 하는 게 y는 f of x에서 x란 자리를 디스턴스나 아크랭스로 대체하고자 할 때 일단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김택 선생님 지적하신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일단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게 이미의 리마니안 매니폴드이니까 어떻게 일단 생각하는 게 연락 치사한 방법이냐면 아무 점이나 고정해. 이게 한 가지 자연스럽지만 치사한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이죠. 그러면 디스턴스를 어떻게 펑션으로 보는 거냐면 한 점을 아무렇게나 픽스를 하고 매니폴드 위에서 그리고 나머지 슬롯을 기준으로 펑션을 만들어서 리얼 밸류드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함수에다 그 디스턴스 펑션에다가 함수를 합성을 해서 거기다가 미분을 두 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분의 의미는 당연히 코비넌트 데리버티브 의미로 때릴 수밖에 없죠. 텐서로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체인룰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까지 괜찮죠? 체인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면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디스턴스에다가도 코비넌트 데리버티브를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고 이 미분하는 과정에서. 동의하시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디스턴스에다가 미분은 코비넌트 데리버티브를 두 번 때릴 수밖에 없어요. 체인룰을 여전히 계속 써줄 수밖에 없으니까.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거가 뭐의 컨셉이냐면 아크랭스의 퍼스트 베리에이션과 세컨드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리얼 밸류 펑션이 하나 된다고 했으니까 디스턴스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에어리아 같은 건 잡으시겠죠. 예를 들어 유닛볼의 에어리아 이런 컨셉. 그러면 그 센터 같은 거를 하나 아무렇게나 고정하고 거기서 그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펑션으로 본 다음에 레디어스로 픽스면 그 지오데시 볼을 잡고 그 레디어스 그 포인트마다의 볼의 볼륨을 준 다음에 그것도 리얼 밸류 펑션이니까 다시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똑같이 그걸 기준으로 한 번 미분과 두 번 미분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하를 한다는 것은 다 이거에 지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를 기본적으로 미분기하적으로 이 컴패리즌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 공간 컴패리즌을 만드는 거는 디스턴스나 볼륨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리얼 밸류들을 만드는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뭘 때립니까? 한 번과 두 번 미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이게 언제 그 두 번 미분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본적으로 보는 걸 목적으로 해요. 한 번 미분한 건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대하고요. 혹시 직관적으로 괜찮아요? 어떤 사이든지.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자코비 필드라는 컨셉은 뭐에 해당하냐면 아크랭스 혹은 지오데스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때리게 되면 그러면 그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번 미분을 어디다가 기본적으로 때린 거냐면 이게 디스턴스에다가 두 번 미분을 때린 거기는 한데 이거 그 두 번 미분 때리게 되면 커베이처가 튀어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는 리치 커베이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두 번 미분 때린 이 펑셔널 이거 그 이 두 번 미분을 때렸으니까 이 두 번 미분이 코비넌트 앱을 때리는 거다 보니까 벡터 필드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미분 때릴 때마다 나블라에서 아래쪽 슬롯을 뿌리 슬롯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한 번 미분을 나블라를 취해 줄 때마다 이 아래쪽 슬롯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미분을 두 번 때려 나블라니까 슬롯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투텐서가 돼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는.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대충 괜찮으시죠?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비교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두 번 미분한 거 값을 비교하는 거는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똑같은 걸 집어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밸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번 미분한 거가 가장 작아지는 그래서 이 두 번 그 디스턴스를 두 번 미분한 거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 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이에요. 나중에 형태 이 직관을 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지롤 맞은 형태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마 보게 되시고 제가 노트로 다 올려놨어요. 참고로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 계산들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오데시 디스턴스의 세컨드 베리에이션이 인덱스의 정입니다. 이게 정이에요. 말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기다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벡터 필드 똑같은 걸 두 개를 집어 넣을 때 이 인덱스 폼이 즉 세컨드 베리에이션 오브 아크랭스가 언제 제일 작아지느냐 이 작아지는 벡터 필드가 자코비 필드의 정의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 자체는 자코비 필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져요. 그거 맞는데 실제로 이 태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는 실제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그래프 컨트롤 하는 게 이게 컴패리즌을 하는 거예요. 모델 공간이랑 실제로 그렇게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턴스에다가 두 번 미분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을 때려가지고 그 두 번 미분 때린 게 가장 작아지는 벡터 필드를 원해요.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장 작은 벡터 필드가 자코비 벡터 필드예요. 그리고 이 지금 비교하는 그 방식이 여기서 지금 뭐가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에 나가냐면 아까 김택선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기준은 디스턴스에다가 프리 슬롯, 그러니까 슬롯을 하나 고정을 아무거나 해놓고 하나 나머지 프리 슬롯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근데 슬롯을 두 개를 비워도 돼요. 슬롯을 두 개를 비우면 이거는 그 공간을 M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니폴드 M으로 보는 게 아니라 M 크로스 M으로 봐야 돼요. 도메인을. X, Y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M에서 방금까지 한 얘기가 방금까지 얘기였고 M 크로스 M에서 하게 되면 이 계산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 이 프리슬롯 한 개짜리에 대해서 하는 거를 이해를 한 다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커플링 계산은 프리슬롯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투 포인트 맥시멈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게 그 지금 김택 쌤이 공부하신 라인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냐면 그 지금 일단 그 싱어 왕 야오야오 논문에서의 퍼스트 아이겐밸류 파지티브 로우 바운드가 왜 샤프하지 않냐면 그거는 원 포인트 맥시멈 프린시플을 써서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 한 슬롯을 임의로 고정하고 나머지 슬롯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맥시멈 프린시플을 쓰기 때문에 그게 샤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슬롯 두 개를 다 뿌리로 풀어야 돼요. 그렇게 뿌리로 풀고 그거 기준으로 맥시멈 프린시플을 쓰면 샤프한 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코비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폼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거가 가장 핵심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프리 슬롯 한 개짜리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유도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노트에 적어 놓은 게. 그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슬롯 두 개면 프로덕트 매니폴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그 이 시간에 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 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자코비 필드와 지금 그 CPN에서 구축을 보는 이 작업들은 사실 다 그리고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CPN의 지오대시를 실제로 구하는 라인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라인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를 지금 하는 중간길에 해당하는 거냐면 미분을 갖춰가지고 지금 이 모든 색이 다 미분 컨셉이잖아요. 미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모델 공간과 비교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그 미분은 코베네 데리베티브를 때려야 되니 그걸 이제 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그래서 보통 그걸 미분을 하는데 가장 쉬운 코디네이트 노멀 코디네이트 잡는 게 제일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 노멀 코디네이트에 대한 얘기부터 제가 노트에서 정리를 다 해놨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인덱스 폼을 어떻게 실제로 유도하고 거기서 자꾸 필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제가 노트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그런 센스에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유념일 선생님께 계산해서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그 김태희 선생님이 하고 계신 계산에서는 디스턴스를 슬롯을 두 개를 다 프리로 해놓고 두 번 미분을 세컨드 데리베이션을 취해줘서 그게 퍼스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샤프 바운드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적어도 RN에서는 그거 샤프 바운드를 그렇게 얻어주게 되는데 그 유형사님께 제가 레플로 달아놓은 걸 보시면 리그룹 캘큘레이션 해가지고 역시 퍼스트 아이겐 밸류에 대한 파시브 로우 바운드를 얻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오메트릭한 거에서 어떤 볼륨 어떤 더블링이라는 어떤 프로퍼티가 그 안에 S2에 대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계산이 일단 리그룹적인 디테일인 점이 일단 있고 그리고 지오메트리간 어떤 그 스트럭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들을 사실은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오버랩으로 결치는 것이지만 이제 나중에 그 가운데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계산에서 당분간 오히려 그래서 어떤 요가 시간에 첩보 다 태우기 하면 다음 것 같아요. 모델 공간과 비교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디스턴스에 대한 함수를 두 번 미분하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그렇게 보통 비교하는 기준이 리치 커베이처랑 퀀티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참고로 이 리치 커베이처랑 퀀티티는 소위 말해서 퍼스트 청 클래스라는 컨셉으로서 대수적으로도 다 환원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호몰로지 대수의 랭귀지로서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미분 기하를 가지고 배우는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연습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 미분할 줄 아셔야 돼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정서적으로 이거 하는데 느끼기가 되게 좋냐면 아, 나 왜 이런 미분도 못하지? 그게 미분 기하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미분기한 진짜 미분 가지고 하는 기하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라인 바이 라인을 거기서는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지식이 더 토폴로지니 뭐니 어떤 티어리티컬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신 그 코베네 데리베티브 취하는 그 계산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것들을 적당히 변형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말이 층이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계산들을 이해하시는 층에서 제 노트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원래 리만 계열부터 표준적으로 알아야 되는 라인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따라오시겠다는 얘기들을 슬랙에 남기시면 그걸 기준으로 서브 스터디가 됐든 메인 스터디의 디테일을 다뤄드리는 것들은 다뤄드리겠다는 뜻이고요. 맥락에 맞춰서. 근데 하시고 막히는 걸로 들고 오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결이요. 그거를 하는 가운데 스터디가 어떻게 분기가 될 거냐면 거기서 김택 선생님은 거기서 가야 되는 게 투포인트 프리에 대해서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논문에 다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유정희 쌤이 이 계산을 리그룹으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코비 필드를 쓰는 쪽으로 해서 CPN의 지오대식을 구하는 쪽으로 해서 이게 어떤 그 N큐브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얘기들이랑 연결이 되어진 라인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분기점 이 라인에서 생깁니다. 근데 제가 적어두는 노트까지는 다 공통으로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한 주 바쁘실 테니까 그냥 예를 들어 그 이제 서브 스터디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시간 전에 일단 보시면서 노트 보고 아 나 이거 손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그냥 보통 펴놓고 그냥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화의 아웃풋이 정말로 멍청한 점에서 이거 내 손으로 정말 이거 편하게 계산할 수 있나? 약간 거기서 되게 그 멍청한 느낌으로 파고드는 그게 언제나 정답입니다. 이거 다 한 줄로 되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앙 과정들이. 하면 이거 왜 이퀄이라는 거냐 도대체.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편해지는 선에서 그 대화들을 해나가시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인덱스 폼 이해가 가실 거고 자꾸 빌드 문제 이해가 가실 거고 거기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리치 커베이지 이런 컨셉들이 당연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요.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컴패리즌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모티베이션만 좀 약간 드리자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매니폴드 러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히커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턴스나 볼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델 공학을 비교를 하는 거 컨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방식. 그러면 히커널만 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이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인덱스 폼을 가지고 자코비 필드와 인덱스 폼을 이해하게 되면 뭐를 하실 수가 있게 되냐면 어 그 라플라시안을 모델 공학과 비교할 수 있게 돼요. 볼륨을 비교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컨셉추얼하게 할 수 있다가는 여러분들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그 가는 이제 그 관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비교할 수 있으면 히커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볼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뭐 너무나 의미가 참아요. 보통 비숍 그로모브 볼륨 컴패리즌이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래서 컴패리즌 지오메트리까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대학원 리만기 하는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실제로 컨텍스트에 맞춰서 가야 돼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는 일부 컨텍스트는 리치 플로우나 옵티멀 트랜스퍼 컨텍스트로 가지고 갈 것이고 그래프나 이런 걸 어떻게 푸는지 약간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 면들이 있고 리치 플로우 자체도 해야 되는 맥락이 있고 뭐 퀀텀 컴퓨팅의 맥락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커플링의 맥락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 그 안에 리만 기하의 어떤 대학원 얘기라기는 토픽 사이드로서 어떤 가야 되는 얘기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레코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 사실 논문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긴 텀으로 좀 이렇게 들여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바빠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CP1 그쪽을 좀 봤는데요. 어,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맞는 방향 맞습니다. 되게, 맞는 방향이 맞는데 제가 지금 어떤 네,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이제 네, CP1을 포함해가지고 왜냐면 CP1은 어차피 S2니까 사실 그 어떤 거쳐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PN을 확장하려면 자코비 필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제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제 노트들을 먼저 보셔서 자코비 필드에 대한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게 표준적인 이해입니다. 이거는 다 독감을 체크도 다 똑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코비 필드 계산을 보시면 그렇게 막히신 가운데 하는 대화들이 유의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지오데식 베리에이션의 포뮬러나 이런 것들이 저 부분에 대한 지식의 부재 가운데서는 이게 뭐냐 이 느낌을 딱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크랭스의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자코비 필드가 나오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코비 필드를 CPN에 지오데식 적용하려고 하면 이 시간에 대화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그냥 부수고 가면 됩니다. 네, 하나는 그 그냥 푸비니 스터디 그 매트릭을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뭐 어쨌든 미분을 하려고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전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음, 거, 정의 자체는 그래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갖고 있는 네, 톱 바이브레이션 맵이 리마니안 서머전이어가지고 어떻게 네, 매트릭을 그냥 단순히 디파인 하시면 되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이 파이라는 맵이 이제 2x3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이쪽에 지금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가 그런 뭐냐면 여기서 벡터 필드들을 취해주면 이 벡터 필드를 풀백을 해. 풀백을 해서 그거를 S3에 있는 그 라운드 스피어 매트릭에다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게 리마니안 서머전일 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건 나중에 근데 제가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리마니안 근데 서머전이니까, 예.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얻어진 형태가 그 위키에 나와 있는 막 푸비니 스터디 매트릭이 아닌 것처럼 저는 막 아니에요. 얻어져가지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네,
그 리만의 썰멀전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가 홉 바이브레이션 maybe 주어진 승연이 정해지는 거고 아마 그 위키에 나와 있는 푸비니 스투디 매트릭 형태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S3의 컨택트 폼 원폼을 주고 그러니까 컨택트 원폼을 주는 거는 어떤 G1, G2를 코디네이트로 C2에서 딸 때 어떤 이제 GI DDGI 바 빼기 GI 바 DDGI 바 해가지고 썸을 1부터 2까지 취한 다음에 그래서 원폼이 리백터 필터 그래서 GI DGI 바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헷갈리는데 빼기 GI 바 DGI 이렇게 썸을 취한 다음에 이 녀석에 대가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해줘가지고 파이스타를 가지고 보내주면 이게 푸비니스토리가 나와요. 참고로. 그런데 제 개인의 지금 의견으로는 지금 이 정의를 가지고 그 끼워 맞추는 그거보다는 그 느낌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자코비 필드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맞추고 나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 그래서 그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일단 그 계산은 잠깐 좀 유예를 좀 하시고 자코비 필드를 먼저 좀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김영희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듣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이겠고요. 그 어떤 다음 시간까지 노트를 다 보라는 뜻 아닙니다. 무리 안 되는 선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레코드 여기서 줄입니다.